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목대로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홍콩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화면에서 위스키를 거침없이 주저없이 들이키는 찬때 홍콩 영화, 그리고 지금도 전설이죠. 홍콩 은퇴했지만 홍콩 영화의 전설인, 한때 최고의 배우였고 홍콩 영화에서 지금도 전설인 윈칭샤, 한국명 임청아를 보고 계십니다. 대만 영화에도 최근에 그런 영화가 있었죠. 우리가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그 여장과 그런 비슷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목을 듣고 생각한 게, 그러면은 그 시절에 우리가 좋아했던 홍콩 영화, 우리는 왜 그렇게 그 영화를 좋아했던가, 영화들을 좋아했던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형적인 임청아는 여장부 역을 굉장히 많이 했죠. 위스키를 거침없이 들이키는 이 장면 못지않게 다른 영화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불패라든가 육지근마라든가 임청아의 추남자라든가 임청아의 영화들은 거의 이제 굉장히 이제 터프하고 남자에 뒤지지 않는 무술 실력을 가지고, 물론 그건 에이지안 패너지이기 때문에 기라는 걸 통해서 장풍을 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에이지한 패너지이기 때문에 환상의 부분이지만 현실에서 실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임청아 씨는 굉장히 이제 터프한 그런 역할을 많이 했고, 이 중경삼림이라는 두 편의 이야기로 옴니버스식으로 구성이 됐는데, 첫 번째 이야기 주인공이 임청아 씨와 금성무 씨 두 배우였죠. 그때 금성무 씨는 많이 어렸고 청춘 스타급이었죠. 임청아 씨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중천에 뜬 해다, 진짜 더 올라갈 곳이 없을 만큼 최고 인기 배우다, 이렇게 얘기가 되던 분이었고 말할 필요조차 없는 그런 인물이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홍콩 영화, 우리는 왜 그렇게 홍콩 영화를 좋아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은, 왜 이 장면을 가지고 왔는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겠죠. 왜 그러면 책사에 하고 많은 영화도 있는데 왜 중경삼림을 가지고 왔고 왜 린칭샤 씨의 사진을, 이 씬을 가지고 왔는가. 그래서 보자면은 왜 임청아 씨의 사진을 가지고 왔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죠. 그때 하늘에 뜬, 중천에 뜬 해와 같이 인지도도 가장 높은 배우 중에 한 명이었고, 여배우 중에서는 당연히 톱이었고, 여배우에서 임청아 씨, 그 다음에 이제 왕조연 씨,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배우들, 기타 다른 배우들, 이런 식으로 이제 인기 순위라든가 지명도 순위는 출연료 개런티라든가, 영화에 출연할 때 개런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그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두 번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중경상리라는 이 영화를 가지고 왔는가? 이제 홍콩 영화 전성기가 저물어 가서 세태기로 접어들 때 90년대 중후반에 찍은 영화인데, 홍콩의 반환 시점과도 이게 맞물리는 시점입니다. 홍콩이 이제 조금 더 있으면은 반환이 되고, 거기에 대해 이제 불안한 심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홍콩 사람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홍콩식으로 계속, 홍콩식이라는 것은 영국 스타일이겠죠. 왜냐면 홍콩이 영국의 지하에 있었으니까 영국식으로 이제 계속 살 수도 없고, 그러다 완전히 이제 대륙식으로, 대륙과는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이질감이 있었으니까 완전히 대륙식으로 100% 확 바꿔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던 그런 시대로 생각이 드네요. 그런 시대였는데, 이 고민을 많이 하는 시대에서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건들에 부딪히고,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 해답을 주려고 했던 영화가 이제 중경삼림이죠. 그래서 작품성 위주의 영화입니다. 솔직히 왕가희 감독 영화가 다 그렇듯이 작품성 위주에 가깝고, 흥미보다는 이런 작품성을 추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홍콩 본토에서는 흥행을 많이 못했고, 이게 서울에 개봉되면서 뜻밖의 이제 크게 흥행을 하게 되면서, 이거의 묘한 세기 말에, 그때가 세기 말이지 않습니까? 이제 2000년도에 1990년도네요. 1990년도에 노스트라다무스 세계가 멸망한다, 이런 예언을 해서 세기의 예언자가 말했으니까 맞다 이러면서 세기 말적인 분위기가, 그때 사회 분위기가 좀 그런 게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세기 말의 분위기에 특유의 감성, 특유의 트렌디한 이제 그런 영상들이 그때 당시를 잘 담았던 영상들을 보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좋아했고, 한국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가, 영화 자체로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중경상립뿐만 아니고 홍콩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이 영화를 가지고 왔냐면, 중경상림이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만나고 낯선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청킹 맨션이라는 곳을 배경으로 했던, 특히 옴니버스식 이야기 1편, 2편이 있는데 1편은 완전히 청킹 맨션에 몰빵을 많이 했죠. 몰빵을 많이 했던 그런 영화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의 젊은 청춘들이죠. 80년대, 이제 90년대의 젊은 청춘들이 홍콩이라는 홍콩이라는 도시, 그런 곳으로 가게 되면 뭔가 이제 새로운, 설레임을 주는, 뭔가의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러한 이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새로운 일들, 뭐 인생에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적인 부분들도 생길 것 같고, 이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 시절에 그토록 홍콩 영화를 좋아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임청아도 그때 당시에 대사로서 이제 표현은 안 됐지만 위스키를 들이마시는, 저 독한 위스키를 뭐 거침없이 예장보답게 들이마시는 장면 속에서 뭐 외로움,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뭐 새로운 뭐 인생에서의 뭐 새로운 방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작중 인물로서 이제 영화 속에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 홍콩 영화 팬들도 그때 당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홍콩 영화의 발전을 이제 보면은 처음에 이제 무술 영화로 갔다가 그다음에 패너지로 간 무술이라기보다 무협영화가 나오죠. 무협영화가 나오면서 이런 게 이제 어떤 작품이냐면 동방불패 이런 거죠. 동방불패 이런 무협영화가 나와서 굉장히 인기를 끌다가 무술영화 같으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영걸 씨가 한국에 한동안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인기가 있었고 무협영화로 넘어오고 무협 패너지 장르로 넘어오면서 임청아, 린칭샤, 왕조연. 이때는 무협영화의 특징은 이영걸 씨도 물론 무협영화도 같이 찍었습니다. 의천도룡기나 이런 작품들 보면은 그 무협영화인데 주연이 이제 이영걸 씨죠. 근데 그 뒤에 이제 동방불패에도 이영걸 씨가 등장을 했네요. 동방불패라든가 천룡팔구 이런 이제 무협영화 작품들을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남자 배우보다는 여자 배우가 인기가 더 많습니다. 실제 무협 패너지에서 패너지 장르인 천여유원조차도 이제 왕조연 씨가 장구영 씨보다 인기가 훨씬 더 많았잖아요. 두 분을 비교해 볼 때는 그 영화를, 그리고 그 영화를 살린 것도 다 여배우들이었고, 동방불패를 살린 것도 린칭자 임청아 씨였고, 그 다음에 천여유원을 살린 것, 동행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도 왕조연 씨 역할이 더 컸죠. 그런 양상을 보이다가 이제 그 시대를 넘어오면서 갱스터 장르, 느와르 장르, 현대극이면서 좀 더 사실적으로 무협영화나 패너지가 말 그대로 에이지한 패너지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현실에서. 그런 거에 바탕을 두고 영화로서 봤다면 그 시대 지나면서 다시 트렌드가 좀 바뀌어서 현실적인 거, 이제 갱영화나 느와르 장르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도박까지, 도신이라든가 도성 시리즈, 그리고 도박까지 갔다가 주성치 씨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죠. 나중에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만 해리포터가 홍콩에 이제 침공이란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가 굉장히 대단한 시리즈죠. 조앤 K 롤링이라는 분을 본래는 이제 그렇게 부여하지 않았던 분을 거의 준재벌에서 재벌급까지 그 시리즈 하나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하죠. 이게 소설 뭐 역사상에 굉장히 하나의 이정표라고 해야 되나? 이정표 기념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이 해리포터가 홍콩에 침공했을 때도 홍콩에서만은 주성치 씨가 그때 당시 제작 감독을 하고 또 주연을 했던 소림축구가 해리포터를 격파를 했다. 그래서 해리포터는 2위였고 주성치 씨의 영화 소림축구가 1위였는데 1위와 2위까지 흥행을 보면은 1위와 2위의 흥행의 격차를 보면은 그 금액이 상당했다. 그래서 이제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주성치 씨는 무시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주성치 씨가 이끄는 코미디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이 부분은 비교적 젊은 분들도 잘 아시겠네요. 왜냐면 주성치 씨가 어느 정도 이름을 얻고 나서는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활동한 배우죠. 오랫동안 활동한 배우인데, 물론 린칭샤나 이런 배우들도 오랫동안 했습니다. 린칭샤도 18살에 데뷔를 해서 창외라는 작품이죠. 대만의 김수현이다 이렇게 불리는 여성 극작자가 있었습니다. 극작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거의 로맨스 소설을 많이 썼어요. 로맨스 소설을 많이 썼는데 이분의 작품이 영화가 많이 되면서, 경료라는 분이죠. 이 경료라는 극작가 분의 작품이 영화화가 많이 되면서
히로인 여주인공으로 린징샤를 임청아 씨를 많이 기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청아 씨는 그런 영화를 찍다가 나중에 이제 성룡 씨와 같이 잠시 뭐 대복성이나 이런 액션 영화를 좀 찍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미국으로 가게 되죠. 연인들과의 뭐 삼각관계 이런 거로 인해서 미국으로 갔다가 또 다시 뭐 홍콩으로 귀국을 해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중천에 뜬 해가 탔던 진짜 인기 절정의 임청아 씨는 사실 30대 지금 그거를 아시고서 놀라는 분들도 많은데 동방불패 임청아 씨는 30대 후반 임청아 씨입니다. 예, 30대 이제 중후반의 임청아 씨고. 예, 그래서 한국 밴드의 내리 속에는 활동 오래 하셨지만 그 동방불패 전후의 임청아 씨만 남아있기 때문에 활동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주성치 씨 같은 경우에는 유명해지기 시작, 이제 코믹 작품을 많이 찍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쿵푸어스, 소림숙구와 쿵푸어스 비교적 이제 최근까지 계속 활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90년대생이나 00년대생 중에도 주성치라고 하면 앞에 다른 배우들은 몰라도 아는 경우도 또 상당히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몇 년 주기로 계속 바뀌었다는 거죠. 주기로 바뀌어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 팬들은 이걸 보면 홍콩에 가면은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계속해서 이제 뭐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상황과의 변화, 우리가 몰랐던 뭐 신비로운 것들이 뭐 있지 않을까. 그게 나도 이제 가슴 설레는 모든 일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나를 뭐 가슴 설레게 하는 사람들을 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홍콩 영화, 그 시절 우리가 홍콩 영화를 좋아하게 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그래서 이제 제가 임청아가 새로운 인연이 자기는 모르는 채로 이 장면에서 이제 중요한 점은 임청아는 금성무를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모르는 채로 이제 위스키를 독하게 이제 마시고 있다가 앞의 일에 대해서 임청아도 보면은 앞의 일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위스키를 들이키다가 여기서 바에서 이제 금성무 씨를 만나게 되는데 금성무 씨를 만나게 돼서 새로운 인연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영화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다루죠. 그리고 이것은 뭐 홍콩 사람들이 대륙 반환 이후에 미래에 대한 이제 희망적이었으면 좋겠다. 미래가 밝고 긍정적이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성무 씨가 조깅을 하기 위해서 삐삐죠. 지금 이제 고대시대 유적이라고 할 거야. 아마 90년대생 중이나 00년대생들은 이거를 뭐 고대시대 유적이라고 할 건데 삐삐를 그때는 이제 굉장히 요긴한 연락수단이었던 삐삐를 이게 펜스 철조망에 끼워 놓습니다. 끼워 놓는데 임청아 씨로부터 생일 축하인데 그때가 이제 극중에서 금성무가 맡은 배역의 생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가 오면서 둘의 연인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는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설레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실패했더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대인관계에서 뭐 실패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삶에서 앞의 부분에서 이제 실패한 부분이 있더라도 새로운 홍콩에서 뭐 새로운 것들, 내가 모르던 것들, 낯선 것들과 마주치면서 뭐 그런 것들을 치유하고 앞으로 나의 삶은 희망을 가지고서 행복하게 뭐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와 바램을 닮은 한마디로 홍콩은 알라딘은 이제 요술램프처럼 문지르면은 그런 기대와 희망, 툭 튀는 연기처럼 기대와 희망이 이거 요술램프를 문지르면 램프의 주둥이에서 뭐 램프의 진이가 나오죠. 나오듯이 뭐 거대한 이제 실체를 가진 뭐 희망이라는 게 나와서 내가 그것을 뭐 희망과 더불어 내 인생을 치유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 내가 원하는 뭐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영상을 통해 스크린을 주름 잡았던 홍콩 영화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라운관은 진짜 주름 잡았다고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은 메이저 신문사 지금은 이제 종이 세월의 책사도 이말을 하면서 격세지감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지금은 이제 시대가 지나서 종이 신문사들이 이거 망하네, 인터넷 신문사로 전환을 하네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그때는 뭐 인터넷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유선 채널도 없었어요. 인터넷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종이 신문이 최고였습니다. 그때는 진짜. 종이 신문이 가지는 독점의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절대로 무시를 못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정보를 전달하는 뉴스의 기능을 하는 게 종이 신문이라든가 아니면은 텔레비전 뉴스 두 개밖에 인터넷이 없으니까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있었는데 그 엄청난 권위를 가진 종이 신문들이
명절 연휴, 설날 연휴나 추석 연휴 같은 때가 되면은 영화 특집들, 특선 영화들이 있었죠. 왜냐면은 이 직장인들, 어른들 일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영화들을 극장에 가서 보기가 힘들었고, 우리 그때 어릴 때는, 저도 이제 80 초반생인데, 우리 어릴 때는 토요일도 일을 다 했었습니다. 80년대 때나 90년대까지도 토요일 쉬는 날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2000대 한 중반 들어와서 확실하게 이제 굳혀진 거예요. 토요일은 휴무일. 그래서 요새는 금요일, 토요일이 주말이죠.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고. 그렇게 변화한 거는 불과 최근입니다. 이게 뭐 옛날부터 그래 했던 게 아닙니다.